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들이랑 축구를 좀 보러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구나 했는데 오늘은 또 좀 쌀쌀하네요. 그래서 뭐 시원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가지고 잘 보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도 좀 견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체감상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장 초반에 많이 올라왔다가 밀렸기 때문에 체감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놓을 정도로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주말 동안 미국 시장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부담감도 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 봤을 때 매크로가 좀 변하긴 했습니다. 유가도 좀 올라왔고요. 환율도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문제 아닌 문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 제가 계속해서 초심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 실전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집중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한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좀 신고가를 경신해주면 좋았을 텐데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죠. 내일 갈지 다음 주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증시 흐름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신고가를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신고가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목을 보유하시거나 종목을 매매하실 때도 신고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덜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고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장이 왜 신고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채팅을 아예 안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채팅을 좀 켜볼까요? 채팅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명 넘는 분들이 보시네요. 쇼토리님도 계시고요. 성이흠님도 계시고요. 망고님, 바두기님, 제노님, 이렇게 비밀정원님도 계시고요. 제 방송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신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인사 한번 간단하게 드려봤고요. 준비된 자료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도 결정적 한 수 진행을 해볼 텐데 아주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자료를 띄워봤습니다. 결정적 한 수 오늘 건데 미증시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죠. 다우존스 플러스 1.79%, 나스닥과 S&P 500도 잘 올라왔고요. WTI라든지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주말에 협상은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협상이 완벽하게 끝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한다는 것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끝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약간 이렇게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코스피는 플러스 0.44%, 코스닥은 플러스 0.41%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도 잘 올라왔고요. 2차 전지도 오늘 잘 올라왔습니다. 제약바이오와 조선 그리고 방산도 오늘 변동성이 좀 잘 나왔고 로봇 종목 중에서는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오랜만에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앞에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대표하고 있는 업종이고 조선 같은 경우는 섹터로 우리가 크게 나눠봤을 때는 굉장히 규모가 큰 섹터죠.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코스피라든지 산업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도 될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 탄력도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은데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피팅 밸브 쪽도 많이 움직였고 엔진 쪽도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지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챗GPT한테 신고가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좀 황금색으로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아니고 요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코스피. 지난 2월 27일 날, 거의 2월 말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고점을 한번 찍었고, 그리고 나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많이 커졌었는데, 뭐 저는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 시장에 대한 별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우려를 안 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결정적 한수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도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적인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우려는 저는 많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직전 고점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조금 낮은 레벨에 놓여 있지만 다른 나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정말 많이 올라왔죠.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눌릴 수 있어요. 눌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다이렉트로 더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S&P 500 같은 경우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와 있죠. 제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이번 주에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주말 동안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것 같았지만 지금 매크로적인 측면이 당시 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뭐 오늘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8,000포인트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자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자료를 못 보여드리는 날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종목들이 있죠. 뭐 이건 10배거가 됐다, 5배가 올라갔다, 100%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52주 신고가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시장 자체가 만약에 하방으로 움직이고 있고 추세가 꺾여 있다라고 한다면 52주 신고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흐름 자체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매물대가 없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라는 것이 뭐 역사상 신고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하지만 뭐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한 투자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물 출회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에 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뭐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신고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방송 내내 좀 말씀드려볼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에 신고가를 좀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명분도 조금 더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 한번 봐보겠어요.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죠. 지금 이 자리가 얼마냐면 17만 원입니다. 17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올라왔다라면 거의 60% 정도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자리가 살짝 왜곡된 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 캔들을 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신고가가 죄송합니다. 신고가가 경신된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22만 원대부터 주가가 올라와서 28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을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27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서, 물론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가격이 눌리는 구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52주 신고가에 들어간 기업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그때부터 충분히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만약에 지난 고점이 6,347포인트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결정적 한수에서도 말씀드렸고 클로징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더 내려가 보면 현대차. 더 내려가 보면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더 내려가 보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업종군들이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발언이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쫄보라서 항상 겁이 좀 있어요. 여기서 시장이 좀 붕괴되면 어떡하지? 사모대출 쪽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어떡하지? 캐펙스가 꺾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쪽은 사모펀드라든지 뭐 AI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둔화된다라기보다는 투심이 안 좋아져서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하락이 나올까봐 저는 그게 항상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져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지가 벌써 이제 2주, 3주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투자를 하실 때 매일같이 내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경계를 하고 바짝 긴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긴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바운드리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또 너무 걱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 일단 그런 과정이 3주 정도 이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신고가라는 키워드를 잡으면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빠질까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런 말씀드렸다가 입방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올라왔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올라온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좀 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번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1년 후에도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매매를 하실 때에는 그런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매도가 좀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1,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네요. 넥스트레이드까지 합치면은 1,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매도 금액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우리가 4월 달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4조 3천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이 17조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신고가로 들어간다면 아마 외국인들이 그 신고가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명언이죠, 명언. 조지 소로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시장은 계속 강해지고요. 약한 시장은 계속 약해진다. 지금도요, 사실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입니다라는 기업이 있다면 그거 매수하신 이후에 보유하시면 돼요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역사상 신고가 부근에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한 종목, 여기 보시면 약한 시장은 계속 약해진다라고 적혀 있는데 약한 종목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밸류 밑으로 내려간다면 매수 이후에 보유를 할 경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났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발적으로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3개월 후나 6개월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앞으로 2주라든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본다면 강한 시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종목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방송 처음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우리가 매매를 한다는 것은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비싼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그게 밸류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비싼 걸 매수해서 더 비싸게 매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트레이딩에서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신고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시 리버머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돌파한 주식은 보통 더 높은 가격으로 간다. 왜냐하면 이게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 원이란 주가가 이제 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9,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만 원에 매수한 사람이 한 2천만 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게 9,000원에서 만 원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매물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 매물을 빠르게 소화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지금 시장도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애매함보다는 좀 더 긍정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빠르게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이 앞전에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근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본다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늘어지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늘어지잖아요. 6,000포인트라든지 5,900포인트까지 늘어지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었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매물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근데 이 신고가를 최대한 빠르게 경신해 주는 것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빠르게 경신해 주는 것이 조정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한다라고 하면 10종목 중에서 8종목은 더 갈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빠르게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0종목에서 5종목밖에 못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제 종목이 52주 신고가에 올라갔을 때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도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쳐주면 오히려 좀 더 기세 좋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매수의 양질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 뭐 6,500에서 6,700, 800, 7,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윌리엄 여기 전부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뭐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강세장은 의심 속에서 태어나서 낙관 속에서 커진다는 아니고 낙관 속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강한 주식은 신고가를 향해 움직이고 약한 주식은 바닥을 향한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신고가에 올라가고 있는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겁을 먹지 말자. 물론 저점에서 10배가 올라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1,000원에 있었던 기업이 10,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재무제표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신고가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메리트가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SK하이닉스 보여드렸죠. 올라가는 기업들은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로 보여주시죠. 자, 일단 수치로 우리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1,473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87달러. 고객 예탁금은 어느새 120조까지 올라왔네요. 신용잔고 33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앞전에 어떤 날보다도 좋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도 오늘이 제일 높아요.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우리 코스피가 6,20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 6,200포인트 밑에다 적어 넣으면 가장 높죠. 그래서 매크로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뭐 유가라든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부담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크로는 정리해보면 좋아졌다. 안정적으로 변했다. 주말 동안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있었지만 유가라든지 환율도 올랐어요. 유가도 올랐는데
우리가 가장 피크치를 찍었을 때는 이때도 아니에요. 4월 3일도 아니고 3월 달에 피크치가 나왔거든요. 그때랑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키워드였죠. 외국인들이 반도체 지분율이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랙록이 자금을 많이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요거 이제 주말에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이제 10조 달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죠. 1경이고 거기에서 10%라고 한다면 뭐 1000조고 거기서 10%라고 한다면 뭐 100조고 여기서 2% 3% 해가지고 뭐 20조에서 30조 정도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제가 주말 동안 좀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ETF 상품 중에서 대한민국의 비중이 편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그 편입이 되어 있는 게 10%짜리도 있고 뭐 8%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블랙록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흥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늘렸고 거기서 한국을 직접 지목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20조에서 30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블랙록 쪽의 자금이 60조에서 80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조 정도까지는 뭐 맥시멈으로 찍어 본다라고 한다면 뭐 5조에서 10조 정도만 들어올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 돈이 여기 10조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자금은 더 많다라고 해요. 거의 3경에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주식이 절반 정도. 그래서 뭐 10조 달러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대다수의 주식 투자금 중에서 60% 가까이가 미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블랙록을 추종하는 자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신고가에 들어갈 가능성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미 선물이랑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자산이 한 4시쯤에 급등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찾아보다가 들어왔는데 혹시나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키워드는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쭉쭉 넘어가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D램과 낸드에 대한 하나증권의 추정치입니다.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뭐 D램에 대한 캐펙스 추이 및 전망이고요. 낸드도 마찬가지. D램 같은 경우는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매출에서 이 낸드 쪽에 대한 캐파는 크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요 뉴스로 제가 준비를 했었던 것은 삼성 SDI, ESS 고성장 등의 주가 재평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벤츠랑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삼성 SDI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냐면 이게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매도라는 것은 저렴하게 뭐 비싸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죠. 우리가 주식은 매수하게 한 다음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손절을 하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손실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되사서 갚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상방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근데 제가 오늘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죠? 그래서 숏 스퀴즈와 쇼커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황도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으로 추정치가 바뀌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2026년도에는 북미 기준으로 봤을 때 ESS 쪽에 대한 매출이 EV보다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준비했다가 말씀 못 드렸던 내용입니다.
앨범 알 리튬 가격 급등에 뭐 주가 급등에 따른 부분인데 글로벌 공급의 약 3%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요 자체가 또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생산성도 좋아지고 비용도 절감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알의 주가 흐름이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2차전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지는 2주가 넘었습니다. 주가가 생각보다 좀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경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수가까지 안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뭐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공략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차전지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요. 그리고는 양자, 암호, 보안주 변동성이 많이 커졌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걸 잠깐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좀 들리더라고요. 드림 시큐리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분께서 드림 시큐리티를 매수해달라고 전화가 오셨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뇌리에 꽂혀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요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꽤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나한테는 와닿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양자 쪽에 대한 관심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지금 만약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양자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말씀은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양자 기업 중에서도 2026년도에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봐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선주. 제가 우리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2차전지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는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못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조선주들은 왜 이렇게 못 올라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발전용으로 엔진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부각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피팅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붙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트를 우리가 재건한다라고 한다면, 재시공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피팅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피팅 밸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먼저 나와줬고 오늘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봐볼게요. 삼성중공업은 오늘 마이너스 1%, 그동안 좋았으니까.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8%인데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종목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한 번 정도는 뭐 한화 엔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큰 자금이 한 번 정도는 유입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 중국 내용은 경제방송국에서 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최근에 한국콜마라든지 화장품주들 주가는 괜찮죠. 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주가는 잘 나오고 있고 오늘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쪽 화장품은 매력이 없어 라고 말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과거처럼 중국과 완전히 연동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 하면 우리나라에서 왠지 화장품주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 번 정도는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모레퍼시픽은 아직까지 좀 약하네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보시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점대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NC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소외됐던 기업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나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너무 작은 기업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매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은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했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섹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죠?
말씀드려볼게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 전반적으로 좋았고 오늘 SK하이닉스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죠? SK하이닉스가 살짝 둔화되나 싶었는데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좋았죠. 코스닥은 뭐 에코프로도 좋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저점대에서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보로노이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올라올 기업들은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약간 오래된 기업이죠.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첨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왔고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한 2주, 3주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를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급하게 매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드렸고 오랜만에 조방원이 좀 좋았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요 조선과 원전과도 많이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LNG, 원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 2차 전지도 에너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엮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시간대에 미국계의 선물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거든요. 미선물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변동성이 잘 나왔다라는 거. 글로벌 지수가 줄줄이 신고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데 그죠? 전 바로 내일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한국의 CDS 프리미엄 우리나라에 대한 뭐 외국인들의 평가 안정도 평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DS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라 말씀드립니다. 은행 요구불 예금이 지금 700조예요. 우리 CMA 통장에 100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600조 중에서 700조 가깝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10%만 넘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2차 전지는 여기 보시면 LNF가 영업이익이 2026년도 1월 달부터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맨날 리튬 가격을 좀 오래된 자료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탄산 리튬과 수탄화 리튬의 최근 가격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저점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매번 말씀드렸던 게 뭐죠? 2차 전지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뭐 전고체 배터리로 해가지고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도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SKC를 필두로 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거든요. SKC를 비롯한 유리기판 쪽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이 또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소테마로 분류를 많이 하죠.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곳이 또 전고체 쪽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후반에 전고체랑 유리기판 쪽이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내용들은 뭐 재생에너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화면입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 새벽에 AACR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일 새벽에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발표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내일 아침엔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내일 아침에 무슨 내용이 나와줬을 때는 변동성이 내일은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았었던 업종들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요즘에 ETF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에 한해서는 ETF를 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쪽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송도에 요 CDMO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CDMO 공장이 20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캐파가
116만 리터라고 해요. 116만 리터.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에도 공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공장이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거기서 CDMO 하고 있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규모가 65만 리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일 도시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CDMO가 지금도 약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술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CDMO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뭐 일라이 릴리랑 3.7조, GSK랑 이제 4조짜리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제 기술 이전 자체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할 만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감할 만한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도 지지난주부터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매수하시고 나서 먼저 움직이시는 건데 먼저 움직이시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그래도 이 통째로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죠. 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렇게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 2026년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의 주가 흐름에 비해서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지수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무조건 수렴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따라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게임주들처럼 단기적으로 못 올라왔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 인덱스거든요. 인덱스 거의 신고가 부근에 놓여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산주들이 오랜만에 좀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기업 이름이 잘 안 붙던데 LIG DNA 그죠? DNA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것도 좀 오늘 올라왔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고요. 한국항공우주 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좀 올라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방산도 반등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4월 달에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회를 하면서 약간 쇼킹한 물량들이 나왔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물량이 지연될 수 있다, 지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이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부각이 된 사건이라기보단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글로벌 매크로적인 상황이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본다면 방산이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 사태 간 방산 4사 합산 시가총액 추이고요. 추가적으로 중동 국가별 피해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건설주들 보실 때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쪽도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벌크선 BDI BDI 지수라는 게 있어요. 벌크선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페노션이 있죠. 페노션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벌크선 BDI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LPG선 화물 계약이 증가하면서 운임이 급등했다라는 부분, 전반적으로 이제 쭉쭉쭉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주들에는 우호적인 상황이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팅 3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잠깐 코멘트를 드렸는데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중동 쪽에서 재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피팅 밸브가 중요하고요. 미국 쪽에서 LNG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중요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MASC가 있고 MUSV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무인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인함. 그래서 유인함을 지원하는 건데 요 MUSV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한화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에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삼성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좀 넘어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도 증가를 하고 있다. 중국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많이 안 보시는데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고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그리고 신고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밸류가 터무니없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땐 여러분 신고가에 들어갔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죠.
누구는 그걸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그널로 보지 않습니다. 주가가 고가, 신고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 저는 거기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고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붙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인사이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는 여전히 AI 반도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적어놨던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보실 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현대차 그룹과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현금 비중은 10%에서 20%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결정적 한 수는 제가 키워드로서 신고가를 준비를 해왔는데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됐지만 매크로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늦더라도 이번 주 내에 돌파를 해주는 것이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밸류와 수급과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될 만한 여건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들, 이벤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최근 2주에서 3주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빨리 주식 매수하고 싶어라는 포모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나 지금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우리는 좀 빠져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모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건설 파이프라인도 넣어놨으니까 자료 한번 보시고 로봇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유니트리 로봇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오늘 좀 시장에서 나왔는데 로보티즈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트폴리오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20일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큰 자금을 운용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를 20%만 가져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요 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고객분들께 많이 안내드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이 아주 크면 좀 다르게 만들어지지만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20%,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25%, 조선과 원전, 조선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국과 요거는 이제 통신 장비주입니다. 통신 장비주를 제가 좀 늘렸죠. 그러면서 현금을 10%. 제가 지난주까지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금 비중이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시장의 상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우리가 겁을 안 내도 될 때는 겁이 나고요. 겁을 내야 될 때는 겁을 안 내거든요. 전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 푹 쉬시고 저는 내일 클로징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